이상은 씨가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여정 씨와 조영준 감독님이 모두 블랙 의상으로 무대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자, 올가을 가장 눈여겨봐야 할 심리 스릴러로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살인자 리포트.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뵙는 자리입니다. 우리 정성일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살인자 리포트에서 정신과 의사이자 연쇄 살인범 이영훈 역할을 맡은 배우 정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혜정 씨. 네, 안녕하세요. 살인자 리포트에서 특종을 위해서 연쇄살인범과의 1대1 인터뷰에 응한 기자 백선주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준 감독님. 예, 살인자 리포트 각본 쓰고 연출한 감독 조영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인사말만으로도 벌써부터 이 긴장감과 몰입감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살인자 리포트 1대1 밀착 제작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작 보고회가 진행되는 1시간 동안 이 15관을 한 분이라도 나가게 되면 조영준 감독님은 죽습니다. 예. 오늘 감독님 첫 제작 보고회시죠? 공식석상. 예. 네네네. 모두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지금부터 흥미로운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살인자 리포트 조금 더 가깝게 제가 밀착해서 키워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오늘 이제 인터뷰이기 때문에 저도 긴장되는 마음으로 왔어요. 지금 우리 또 백선주 기자님께서도 영화 속에서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의 인터뷰에도 잘 응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하나씩 키워드를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밀착 인터뷰입니다. 자, 아무래도 영화 속에서 1대1 밀착 인터뷰가 있었던 만큼 저도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밀착 인터뷰를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독님. 조영준 감독님이십니다. 살인자 리포트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특종에 목말라 있는 여기자에게 그 연쇄살인범이 자신의 사건을 고백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둘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배우에 숨겨져 있는 진실들이 밝혀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 기자가 살인자와 연쇄살인범과 1대1 인터뷰라는 점이거든요. 어떻게 또 이 컨셉을 구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그 기자와 연쇄살인범이라는 그 직종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특성을 만들어 놓고 상상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경험인데 어느 날 이제 동물원에 갔다가 호랑이를 보고 있는 어린 아이를 봤어요. 굉장히 평화로운 동물원의 풍경이었죠, 일상적인. 그런데 문득 저 둘 사이를 막고 있는 창살이 아이 뒤편으로 이동한다면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호랑이와 아이가 다친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긴장감이 존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공간에 둘만이 있다는 것으로도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이야기가 영화의 주된 스토리 라인이었습니다. 동물원에서의 우리 조영준 감독님의 상상력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건데 그렇다면 그 긴장감을 팽팽하게 우리에게 전할 두 인물은 정말 캐스팅에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두 인물을 캐스팅함에 있어서 그냥 딱 보기에 이 사람은 악하다, 이 사람은 선하다라는 평면적인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둘 다 인간이고 어떤 한 인간은 선한 면이 조금 더 많고 어떤 한 인간은 악한 면이 조금 더 많은 그
그저 비율의 차이일 뿐이지 둘 다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면모들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배우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 백선주로서의 조효정, 이영훈으로서의 정성일 두 배우가 거의 뭐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성과 악을 넘나드는 배우분들인가요? 예.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선악을 논하고 있지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결과적으로는 관객들이 스스로 내리게 되는 이야기로 결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우들이 굉장히 잘 표현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또 연기력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두 분을 캐스팅했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배우분들에게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조혜정 씨. 아까 제작기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본 적 없는 형식의 영화였어요. 이렇게 1대1 인터뷰만으로 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충분한 긴장감과 밀도로 이 2시간이 꽉 채워진다는 게 너무 놀라우면서도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한 몰입감을 줬는데 그만큼 저한테는 사실 좀 무서웠어요. 이거를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네, 숨을 데가 없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근데 결국은 저라는 배우한테 책을 주셨을 때는 뭘 보고 뭘 믿고 나한테 주셨을까? 또 그 믿음을 좀 믿고 가고 싶었고 그다음에 정성일 배우 오빠하고는 그 전에 드라마에서 짧게 우리가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성일이 오빠가 하면 믿고 내가 의지하고 함께 가볼 수 있겠다. 왜 이 얘기만 하면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어깨 동무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볼 수 있겠다. 실제로도 많이 그랬고요. 촬영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고 뭐랄까 제가 도전하고 모험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적 없는 시나리오에 또 정성일 씨에 대한 믿음까지 선택한 이유인데 정성일 씨는 어땠나요? 시나리오 보시고. 이때 그 처음 제가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가 제가 공연을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받아서 쉬는 시간인가 밥 먹는 시간인가 잠깐 어떤 건지 훑어봐야겠다고 열었는데 그 연습 시간 그 쉬는 시간을 다 썼어요. 그래서 덮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덮을 수가 없었어요. 이 뒤가 어떻게 되는 거지가 너무 궁금해서 정말 한 번에 다 읽고 읽자마자 이 책이 누군가에게 다시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갈까봐 겁이 나서 이걸 할 수 있을까의 것보다 이 책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 겁이 나서 정말 바로 전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하고 싶다. 그만큼 욕심났던 시나리오군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 적 없는 그런 약간 첫 인상은 예전에 제가 폰부스라는 영화 어떤 딱 정해진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밀도와 긴장감을 느낀 것처럼 그 정도의 좀 긴장감과 밀도가 있었던 완성된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정말 두말할 거 없이 무조건 하고 싶다라고 바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그 이야기의 힘에 끌리셨고, 그러니까 조혜정 씨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성일 씨와의 기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함께 하고 싶었다 그러셨는데 진짜 서로가 그 연기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서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어떠셨나요?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99억이라는 그쵸, 여자라는 99억 여자, 그 여자에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때가 그 당시가 이제 모든 상을 기생충으로 휩쓸고 계실 때였고, 근데 현장에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정말 오래된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정말 그 편안함과 그 현장에서 이제 근데 만나자마자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에 대해서 그게 너무 저는 너무 고마웠죠. 너무 신선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믿고 그때 진짜 많이 믿고 기대해서 제가 많이 갔어요. 예. 근데 또 이번 현장도 어쨌든 같이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너무 반가웠고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역시나 촬영 전에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사실 도움을 많이 받았죠. 뭐 어떤 촬영 현장에서의 뭐 자세라든가 연기뿐만이 아니라 자세요? 자세를 저한테도 아유 그럼요. 그리고 요즘 또 좀비딸 흥행되는 거 보면서 역시 역시 같이 하길 또 잘. 99억의 여자다. 네. 맞아요. 그 네. 현장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연기력은 뭐 제가 음. 논할 수 없는 부분인 뭐 거고. 세계적으로 또 인정을 네. 받고, 예. 그 외적으로 어쨌든 현장에서의 태도나 뭐 자세나 사람을 대하는 여러 가지가 정말 제가 현장에서 조 선생님 불렀거든요. 배울 점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계속 기댔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의지도 많이 하고 연기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조혜정 씨. 네, 이게 단 몇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하루 안에 몇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을 저희는 몇 달 동안 찍는 거잖아요. 한 공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끼리 머리 맞대고 계속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그 약간의 감정 팀이나 연결 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 높은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그 두 분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본 적 없는 이야기의 힘, 그리고 두 분의 호흡, 이미 그 5년 전, 6년 전 99억의 여자 때부터 맞춰졌던 그 호흡이 이번에 더 강해졌습니다. 자, 이야기만으로도 벌써 이 살인자 리포트 엄청 기대가 되는 포인트인데, 자, 두 분의 뜨거운 연기 대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밀실 인터뷰입니다. 네, 밀착에서 밀실로 바뀌었는데요. 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이번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감독님, 공간 설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컨셉이나 키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닫힌 공간에서 인물들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장점보다는 감독에게 단점이 더 많죠. 왜냐하면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많죠. 예. 뭐 다양한 플레이스에서 다양한 룩들을 구현해낼 수 있다면 좋지만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그 안에서 인물의 감정들을 쌓아가면서 어떻게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스위트룸 디자인을 조금은 좀 다르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위트룸이 존재하는 이유조차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스위트룸 안에 조명이라든가 미술 자체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끔 결과적으로는 그 공간 하나가 새로운 캐릭터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 안에는 뭐 두 주인공도 있고 갑작스레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지만 이 방 자체가 이 두 사람을 옥죄고 있는 하나의 어떤 크리처로서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술 감독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놓여 있는 오브제들이라든가 인테리어 소품들 하나하나가 이야기의 흐름에 정확하게 부합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연기도 그렇지만 연출 역시 숨을 데가 없는 예.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공을 들이셨을지가 느껴져요. 자, 우리 배우분들도 사실 뭐 거의 처음이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이렇게 진짜 그 한정된 장소에서 연기를 해야만 했을 텐데 어떠셨나요? 이런 촬영이, 여정 씨? 호텔에서만 계속 진행이 되는 인터뷰였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현장이어서 뭐랄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감독님 자리 모니터 뒤에 앉아서 세팅을 기다리는 시간 이럴 때는 좀 감독님 비롯해서 정성일 배우 오빠, 김태한 배우 오빠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현장을 즐겁게.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정말
그 옥죄어 오는 그 밀도와 공기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몇 달 동안. 그리고 아주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그 세트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이게 떨어져요. 체력이. 특히 제가 체력이 좀. 그래서 덕분에 또 현장 밖에서는 재밌게 웃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공간이긴 하지만 저희가 조명이 크게 2번 바뀌. 예, 세팅 자체가 예. 많이 바뀌죠. 그래서 저희끼리 뭐 1막, 2막, 3막 이렇게 마치 연극처럼. 네. 나누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서 또 다르게 또 긴장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같아요 생각이. 아 이건 놓치면 후회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작품인데 이거를 이 집중력을 끝까지 가지고 해냈을 때의 성취감도 굉장히 컸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정성희 씨는 어떠셨어요? 현장. 뭐 너무 좋았죠. 네,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한 공간이라는 거는 사실 뭐 저는 뭐 공연, 연극이나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하셨죠? 네. 같은 한 공간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여기는 같은 공간에서 계속 진행되는 거고 변화가 있고 뭐 저희 스태프분들이 너무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뭐 소품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한 공간이지만 계속 변화가 있어서 공간에서 뭐 지루할 틈은 사실 없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자체가 너무 다르고 거기서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공간이지만 계속 다른 연기를 하고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이 같아요. 호텔 스위트룸이라는 게 어찌됐든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촬영을 하다 보면 집보다 편한 느낌도 가끔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아니 지금 조혜정 씨가 예. 뭔가 말씀하세요 감독님. 아 제가 그 점심 시간에 네. 자주 잤습니다. 아 거기서 예. 너무 침대 쿠션을 너무 좋은 걸 해주셔서 매트릭스가 좋은 거였군요. 예, 예. 그래서 늘 남들보다 빨리 먹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려고 그런데 그 침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파 뭐 곳곳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스위트룸이니까. 예.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배우 스태프들이 서로 좋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빨리 밥 먹고 빨리 쉬고 뭐 그런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쉬웠겠어요. 다른 이유로. 한 번은 이제 거기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공간에서만 계속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늘 저는 그 의자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적으로도 좀 아무래도 지칠 수 있죠. 예. 너무 긴 시간을 거기 있다 보니까 조 감독이었나? 제가 당연히 그 의자에만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화장실을 갔었을 때 슛 들어갈게요. 예? 레디 액션인데 감독님 야 배우가 없어. 그 의자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고만 항상. 생각하고. 네. 여정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모니터 뒤에 의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슛을 이제 촬영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하고 막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조효정 배우를 찾기 시작한 거죠. 없어졌다 어디 갔냐 막 그랬는데 체구가 너무 아담하잖아요. 근데 그쵸. 그 촬영용 의자 거기에 들어가서 담요를 덮고 있었는데 다들 못 찾은 거예요. 근데 발가락만 이렇게 나와 나와 있는 있어서. 거예요. 제가 그걸 찾아 여기 계시다고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만큼 거기가 이제 스위트룸처럼 편해진 거죠 현장이. 각자 본인만의 공간들이 다 있었네요 정말. 야 거기 진짜 바로 눈 뜨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서로 또 다른 장르의 작품이 있었네요. 예. 아 좋습니다. 또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를 정성일 씨가 전해주셨고 자 바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살인자 리포트는 땡땡이다. 자 살인자 리포트는 땡땡이다. 이 살인자 리포트 제가 알기로는 두 분께서 사전에 하신 인터뷰에서 우리 조혜정 씨는 살인자 리포트에 대해서 인터뷰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인터뷰라고? 그야말로 그 1대1 인터뷰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화 안에서 가져야 되는 긴장과 몰입도를 충분히 어떤 때는 막
와 이거 뻥 터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 긴장감이 있거든요. 정말 그냥 단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냥 인터뷰다. 그야말로. 사실 인터뷰도 질문을 하고 네. 어떤 대답이 나오기 직전까지 굉장한 긴장감이 있거든요. 네. 서로 사전에 이게 협의된 게 아닐 네. 시에는 그리고 인터뷰를 받는 사람도 어떤 질문이 올지에 대해서 또 긴장감이 있고 맞아요. 사실 인터뷰라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긴장감을 맞아요. 만들죠. 예. 그래서 초반에 세트에 들어가서 한 며칠 찍었을 때 초반에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내가 연쇄살인범의 전화를 받고 오긴 했으나 실제로 대면을 하고 나도 그래도 기자니까 대범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지만 사실 겉으로 침착한 척을 하는 거지 사실 상당한 긴장감과 혹시 나를 해할지도 모르고 불안함. 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이마에 너무 여기 미간이 너무 근육이 신경이 쓰였나 봐요. 저녁에 숙소 가서 이렇게 자려고 하면 여기 근육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마 근육이. 계속 긴장하고 있어서 네. 그 초반에는 촬영 끝내고 며칠 와서 막 이마 아파 막 이러면서 자다가 야 이 정도로 내가 지금 여기 굉장히 신경을 쓰는구나 이 캐릭터가 이 영화 내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좀 겁이 났을 그 정도로. 정도로 네 긴장감이 상당했어요. 마그네슘을 좀 드셔야 돼요. 눈이랑 이쪽 이마 쪽에. 네. 예, 여기는 눈 여기 떨림 이런 거 무슨- 있고. 네. 자, 정성일 씨도 사실 그 사전에 인터뷰에서 거의 같은 비슷한 대답을 하셨어요. 거의 두 분의 호흡이 완벽함을 보여주셨는데 사전 인터뷰에서 그렇다면 정성일 씨께서 관객들과의 인터뷰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살짝 바꿔서 드릴게요. 만약에 이 영화에 대해서 관객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관객들에게 던지고 싶으세요? 재밌게 보셨어요? 사실 제일 궁금하죠. 제일 궁금하죠.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예. 네, 어떻게 보셨는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사실 그 작품을 촬영하고 나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밀도가 높은 긴장감이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감독님 살인자 리포트가 매혹적인 악몽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예. 스포일러 좀 피해서 없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설명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건 뭐 또 개인적인 약간의 첨언을 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간혹 악몽을 꿨는데 악몽이지만 깨고 나면 굉장히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악몽이었지만 다시 한번 꿔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영화 이 살인자 리포트가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되고 위협적인 부분들이 느껴지지만 그런데 왠지 더 보고 싶고 특히나 이제 이영훈이라는 인물이든 백선주 기자든 그 인물들이 사건에 맞닥뜨리면서 계속 텐션을 높여가는 그 분위기 그 분위기를 계속 만끽하고 싶은 일종의 도파민을 자극한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시면 아마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왜 그 놀이기구나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도 또 그런 예, 이유죠. 그런 거죠. 예, 긴장감을 막 충분히 갖지만 또 하고 싶은. 자 지금 보시면 매혹적인 악몽이라는 표현이 저는 포스터를 보면서 느껴져요. 조여정 씨의 눈, 정성일 씨의 입이 지금 굉장히 매혹적인 악몽을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잠시 후 포토타임에서 저 표정 부탁드립니다. 연습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명품 배우분들의 연기 대결, 연기 파티, 정말 완벽한 작품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영화에 대한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이 자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종이자 단독 기사 물어다 줄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살인범과의 1대1 독점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터뷰할 인물
바로 백선주입니다. 네. 자, 지금 백선주의 스틸이 공개가 됐는데 조혜정 씨 본인이 연기한 선주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백선주 기자는 지금 조금 일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몰려 있어서 특종이 굉장히 중요하고 간절한 상태에서 그때 연쇄살인범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오늘 밤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은 오늘 밤에 사람 한 명을 또 죽일 거라는 3일 뒤죠. 죄송합니다. 3일 뒤. 3일 뒤에. 네. 그래서 특종도 특종이지만 한 사람을 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기자입니다. 자, 조혜정 씨가 뭐 기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워낙 노력합니다.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시는데 그동안 진짜 다양한 캐릭터들을 연기해 오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지금껏 본 조혜정 씨 캐릭터 중에 가장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 이 백선주가 아닐까 싶은데 선주의 매력 뭘까요? 이 질문이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 입으로 제 매력을 얘기하기가 제 캐릭터의 매력을. 캐릭터의 매력. 그래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서로 얘기해 주는 거 어떠냐 이 질문은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좋은데요. 예. 근데 사실 네. 이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중심을 잡고 준비하신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제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뭐 기자 말씀하신 역할이기도 것처럼 하고. 맞아요. 기자같이 이렇게 전문직이라고 할까요? 이런 직업의 캐릭터를 하는 것이 되게 오랜만이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연쇄살인범을 마주할 정도의 어떤 그런 대범함을 가진 기자라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항상 이제 작품 보고 캐릭터를 이렇게 구축해 나갈 때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진 화술의 방식이 굉장히 많은 거를 느껴지게 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서 기자로서의 화술이 어떨까? 이 여자는 그래서 화술을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딕션이 뭐 엄청 좋은 건 또 아나운서는 또 아니니까 그 경계선에서 뭔가 기자스러운 그런 느낌을 해내려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네. 언어. 아무래도 그 이후로 또 인터뷰할 때 느낌이 남다를 것 같은데 오랜만에 동료분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네. 다 네. 지금 동료분들이신데. 네, 뭐 참 대단한 직업 같습니다. 네,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사실 이분의 스틸을 이제 만나려면 좀 심호흡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긴장감을 팽팽하게 만들어줄 분입니다. 연쇄살인범 영훈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 표정. 진짜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표정에. 맞아요. 연쇄살인범 그리고 정신과 의사 뭔가 되게 이질적인 캐릭터입니다.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영훈. 네, 영훈이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정신과 의사고요. 연쇄 살인범이고 그 외에는 사실 다 스포가 되는 부분이라. 모든 게 다 스포일러입니다. 모든 게 스포. 네, 근데 진짜 참 그 정성일 씨의 지금 저 얼굴에서 진짜 선과 악을 다 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캐릭터 사실 이게 복잡하잖아요. 정신과 의사면서 연쇄살인범이다.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이런 복잡한 모든 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중점을 두셨나요? 뭐 사실 제가 사람을 연쇄적으로 죽여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사실 그럼 이 자리에 없죠.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많이 감독님이랑 또 더불어 여정 씨랑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는 시작점이 이해가 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긴 한데 그거를 뭐 표현하는 부분이나 어쨌든 정신과 의사로서 그런 이 사람을 설득하고 이 사람을 조종하고 그런 식의 능력치를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정성일 씨가 그동안 이제 다양한 필모를 갖고 계시지만 가장 맡았던 역할 중에 연기를 하고 나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거기서 나오면 모니터에서는 좀 많이 장난을 일부러 환기를 일부러. 계속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영화 끝나고도 사실 저희가 좀 자주 만나고 계속 그런 환기를 하고 뭔가 약간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저희 나름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또 위안을 네. 줬던 관계들이네요. 그러다 보니 음. 너무 뭐 여기 없는 태안이란 배우도 같이 넷이 거의 정말 좀 끈끈한 관계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고민도 얘기 듣고 사적으로도 좀 많이 깊어진 관계가 되지 않았나. 네. 작품도 얻었지만 뭐 사람도 얻는 예, 네, 그런 네. 작품이었네요. 이번 살인자 리포트가. 자, 좋습니다. 감독님, 그 배우분들 이야기 듣고 나니까 사실 감독님이 그 전에 이 두 분을 캐스팅하실 때와 그리고 진짜 이 작품이 완성되고 나서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완성이 된 작품을 보고 본인이 생각했던 영훈과 본인이 생각했던 네, 선주 만족하십니까? 예, 100% 이상 만족하고요. 300%, 400%뭐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럽고 아마 저희가 뭐 내부 시사도 하고 뭐 다양한 분들께 영화를 많이 보여드렸죠. 그리고 저는 정말 싱얼롱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봤겠죠. 편집을 하면서. 근데 그때마다 보는 사람들의 똑같은 말이 저는 아까 그 살인자 리포트는 땡땡이다라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살인자 리포트는 기빨린다가 제일 맞는 말 같아요. 아, 기빨린다. 예, 보고 나면 대부분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재미없고 지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두 사람 사이에 계속 이어지는 스파크를 감당해내는 것 그리고 그 결말부에 주어지는 어떤 감정적인 무게감 그리고 어찌됐건 관객으로서 또 책임져야 되는 어떤 도덕적 딜레마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다 보고 나갈 때는 기가 빨려요. 그래서 저도 사실 볼 때마다 편집실에서 나오는 날 나오면서 늘 이제 스텝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야 이거 왜 이렇게 기빨리냐 이러면서 나왔는데 같이 긴장하면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예. 만약 아마 기자분들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그렇고 영화를 보시러 가실 때 뭐 삼계탕이라든가 이렇게 몸보신을 좀 보양식을 하시고 꼭, 예. 청하고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방에 양갱이라도 꼭 예, 챙겨서 예. 가셔야 되지 않나. 뭔가 기가 많이 빨릴 수 있다라고 또 미리 이렇게 팁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업이 인터뷰이신 우리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벌써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정래원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예. 그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구경하는 아이를 보고 이 작품 뼈대를 구상하셨다고 했는데 직업을 기자와 정신과 의사로 설정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단 긴장감에 대한 구도는 설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닫혀 있는 공간 안에서 그 계속되는 컨플릭트 그러니까 갈등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물들을 설정해 놓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런데 그냥 문득 이 영화를 혀로하는 칼싸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요즘 뭐 이제 긁힌다고 하죠. 말로 주는 상처가 사실 물리적 상처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고 사람에게 남는 타격감도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력으로 계속 발생하는 갈등을 중심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분 토론에서 자주 보게 되죠. 예, 제가 100분 토론을 볼 때마다 너무 짜릿한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것처럼 진짜 말싸움으로 지지 않는 두 사람이 부딪혀서
서로의 그 저 깊숙한 상처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또 제 주변에 기자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라 예, 제가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친구들한테. 예. 그래서 예, 기자와 그에 맞서는 또 지적 능력을 가진 예, 정신과 의사이자 연쇄살인범을 설정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네, 오른쪽 끝쪽 중앙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러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 두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먼저 이제 조여정 배우님 아까 그 좀비딸 흥행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계시잖아요. 그 소감 좀 궁금하고 좀 빠른 시기에 좀 새로운 장르로 이제 관객들을 또 만나게 되신 소감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성일 배우님은 그 약간 연쇄살인범이라는 캐릭터가 좀 수많은 작품들에서 좀 매력적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좀 이영훈만의 좀 매력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좀비딸이 지금 굉장히 또 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일단 그 소감부터. 예. 배우는 그냥 그저 고맙죠. 그저 음. 감사하고 뭐랄까 사실 좀비딸 또한 굉장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캐릭터로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좋다는 말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살인자 리포트를 보여드리게 됐을 때 또 전혀 다른 매력의 영화고 그런 게 오히려 관객분들이 그거 자체를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또 전혀 다르네 이 영화는 이 캐릭터는 그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관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 역할이 전혀 다르기 네. 때문에 이 인물이 진짜 같은 조여정 씨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아, 좋습니다. 전혀 다른 또 인물로 이번에 또 극장가를 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 같고요. 자, 우리 정성일 씨는 영혼의 매력. 사실 그동안 연쇄살인범 중에 매력적인 관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캐릭터들이 많았어서 좀 저희에게 영혼의 매력을 알려주시죠. 사실 영혼이 연쇄 살인범 네.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하지만 이 영혼이라는 인물이 매력보다는 저는 그 시작점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배역이었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뭐 스포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보시는 분들이라면 시작점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같이 그런 마음 정도는 들 수 있는 캐릭터라서 영혼이 매력적이다보다 같이 이 영화를 끝까지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영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연민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가요? 절대 뭐 미화가 돼서도 안 되는 캐릭터고요. 좋습니다. 네. 그 시작점이 우리 정성일 씨가 이해할 수 있던 그 지점을 관객들에게도 닿을 수 있을지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여정 씨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아까 서로 약속하신 게 있다고 매력. 제가 본 영혼의 예, 매력. 매력. 네. 일단 저희가 딱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나니까 문을 탁 열고 첫 대면하는 순간이 있을 거 등장할 아니에요. 때, 예, 등장씬. 그때 물론 우리가 책도 알고 다 알지만 그 처음 본다라는 제가 이제 딱 그 집중을 해서 탁 열었을 때 잘생겼는데 뭐 네, 매력 나왔네요. 예. 그리고 처음에 저희 영화 처음에 전화를 걸잖아요. 연쇄살인범이 목소리가 좋은 걸. 큰일 났네. 매력적인 페이스에 매력적인 보이스까지. 예.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오히려 이 좋은 목소리와 너무 수려하고 깔끔하고 멋쟁이 같은 이 느낌이 근데 이런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너무 소름 끼치는 그렇죠. 거예요. 이질적이니까. 네. 예.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매력 있는 지점이다. 그렇죠. 그게 네. 또 어떤 반전을 가져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왼쪽입니다. 중앙 왼쪽.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YTN 김성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정성일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 소화하셨는데 본격적인 상업 영화 주연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은데 관련 소감과 더불어서 흥행에 대한 포부나 기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정승희 씨. 네. 네.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상업 영화의 주연이란 건 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죽어도 외환이 없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저한테는 주연 조연 사실은 주연을 하고 싶죠. 상업 영화의 주연이라는 건 사실 저한테는 큰 부담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같이 하는 동료 배우와 같이 극을 끌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일단 하자라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작품 주연 조연을 뭐 그런 걸 크게 따지지는 않는 편이라.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같이 했다라는 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고, 흥행 여부는 조효정 씨가 알아서 하겠죠. 좀비 딸. 제가요? 아, 네. 아, 좀 대운이 들었다. 그 좀비 딸의 기세를 이어받아서 잘.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영화, 제가 참여하고 제가 한 게 작품이라서가 아니라 자신 있어요. 진짜 자신 있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감독님. 네, 자신 있고 저는 뭐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살려주십시오. 반전을 네, 오늘 라고 몇 번을 해서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여러분. 일단 이제 정성일 씨가 첫 상업 영화의 주연으로서 아마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언배 때라도 아마 기자님들께서 이제 공약이 있으신가요? 잘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걸 아마 질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런 생각들을 예전에도 해오셨을 텐데 이젠 정성일 씨한테 그런 질문이 갈 텐데 그것도 이제 찬찬히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우리 또 조효정 씨는 소다팝 연습 중이신가요? 네, 연습 중이에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자, 포토타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준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예, 새롭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오랜 시간 준비해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모쪼록 재밌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관객분들이 이 새로운 세계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혜정 씨. 네. 정성일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있어요. 영화에. 그래서 극장을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 그리고 영화관에서 볼 가치가 있는 연기, 연출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멋진 영화적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돼서 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성일 씨. 네,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냥 기자분들이시잖아요. 어쨌든 백선주 기자가 나오니까 좀 남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기자분들은 더 특별히 보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극장에서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 잠깐 무대 옆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셨던 곳으로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